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이 거의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증시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겠죠. 최근에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AI 열풍 엔비디아고요. 그다음에 저 PBR 관련된 얘기가 또 주목될 것 같아요. 이 정부의 발표가 이제 임박한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의 이제 변화가 저 PBR주로 해서 있을 것인가? 지금 또 시장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월요일 날 26일 날 공개를 하는데요. 그러게요. 우리 시장이 만년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 PBR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런 현상 혹은 지금까지 주가 오른 것들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교수님?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 주요 종목들 보니까 그동안 PBR이 0.4, 0.5 이 정도 안팎이었고 PR도 4배, 5배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좀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계속되느냐, 그렇죠. 또 단계에 그치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한국 주가가 지나치게 모든 경제 변수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제자리를 가는 과정에서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사실 국내 투자자들만 반응했다면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종목별로 올라오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때마침 그 이유가 얼마나 외국인들 매수에 몇 %를 차지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계속 주식을 사주면서 외국인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요? 혹은 이제 외국인들 흐름은 혹은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경제 구조의 한국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때가 돼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한 10조 원 정도 이상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걸 기관 개인들이 5조 안팎씩 팔았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명목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M2 유동성으로 비하면 지금 한국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늘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특히 저평가 국면이 좀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팔까? 특히 1월 초에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저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1330원 안팎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제 변수 여러 가지 평가로 해보면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되어 있고 원화가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이유 보면은 원화가치 저평가, 한국 코스피 저평가 이거를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밸류를 가치를 찾아주기 위한 제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다행히 이제 일본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좀 보기 때문에요. 지속 가능성 혹은 단기적으로 오른 걸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러면 지금 그리고 마침 또 총선이 사실 앞뒀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죠. 그죠? 결국 이 선거 끝나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가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룸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 보니까 미국이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순이익에서 배당을 얼마나 줬느냐, 자사주를 얼마나 매입해서 소화했느냐. 그걸 보니까 미국은 10년 평균이 92%더라고요. 선진국 평균이 68%, 신흥국이 한 37%, 중국이 32%, 그러나 우리는 29% 정도 됩니다. 그것마저 개선된 건데요. 그런데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우리 정부가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거를 실시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GNI 국민소득이 생기면은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 가지는데요. 가계 몫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기업 몫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배당성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죠. 배당 성향이 그 이전에 17% 안팎이었는데요. 네. 그 제도 이후에 25%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단계 도약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자본시장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말 뭐 선거 때문이라는 얘기를 불식시키고 이걸 정말 정책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한국 자본시장이 클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또 반짝해버리면 계속 만년 저평가되고 사실은 상당수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책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업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정책을 정부가 어디까지 강요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거고요. 기업들이 나서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조금 기업들에게 유인이 될 만한 요인들, 어떤 것들이 좀 담길 것으로 보이고 또 좀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뭐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정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제 지원 정도. 지금 뭐 세제 지원 아니면은 뭐 투자환율 높이는 회사들한테 뭐 세금 조사 유예를 해주겠다. 근데 결국 뭐 증권거래협회, 뭐 증권거래소, 그 민간 차원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일본은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속돼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민간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권유하는 것은 뭐 주주환원 이런 거를 개선하는 회사하고 뭐 덜 떨어진 회사하고 분리해가지고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공고하겠다. 사실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중심으로 했다는 걸 민간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거래소나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정부 주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민간이 해야 되죠. 거래소나 뭐 우리 금융협회 같은 데서요. 그리고 뭐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를 어제 경신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일본 주가가 오른 거는 그런 제도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작년에 그 명목 GDP가 5.7%나 상승했거든요. 뭐 실질 GDP는 1.9인데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디플레 탈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과 니케이 225하고 일본의 엔달러율 상관계수를 구하면요 0.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원화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근데 일본은 엔약세하고 동시에 일본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가 오르는 것은 거시경제로 디플레 탈피하고 엔약세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그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는 지금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잣대가 이제 저 PBR이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을 체크하면서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뭐 체중계 올라가 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죠? 심전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 저 PBR 다음으로 이제 기업들이 제자리로 찾아가기 위한 기업의 민간 주도든 정부 주도든 좀 주목해야 될 시장의 지표나 잣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최근에 그 2월에 특히 그 저PR 정책과 관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은 뭐 PBR 0.45배 금융주들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농담식으로 은행에 예금하려면은 그 은행에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금리가 한때 정기예금 금리가 5% 갔다가 3.5%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잠재 성장을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최소한 5%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에서 중기적으로 더 오르라고 보는데요. 근데 뭐 올해 제가 주가를 전망하면서 특히 뭐 5월, 8월에는 한번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오를 수 있다. 그런 전망을 계속 해왔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런 거 저피할 종목보다 최근에 은행주, 통신 서비스 관련 유틸리티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저는 5월, 8월 무렵에는 경기 관련주가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4월 말쯤 되면은 우리가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거든요. 예. 뭐 올해 경제 성장률 2.1%를 한국은행 어저께 전망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뭐 소비는 별로 증가 안 하지만은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경제 상황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가 뭐 중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을 낮아지지만은 경기 단기 순환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확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반영하면서 뭐 저는 5월, 8월쯤에 주가 지수 한 단계 도약하고 뭐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 뭐 대표적 전기, 전자업종, 철강,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번 또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관련주의 이제 순환, 이제 다음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뒷부분에 이제 섹터 전략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 PBR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들, 전망들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시장 전망과 전략 쪽으로, 네. 춥내 불사 추진하고 봄이 쉽게 안 옵니다. 날씨도 어제도 큰 눈이 오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봄이 오는 건지. 우리 뭐 전 세계 시장이 지금 AI, 엔비디아 열풍으로 지금 다 일본 최고치 같고요, 미국 최고치, 유럽도 보니까 최고치더라고요. 네, 우리만 사실 못 가는 건데요. 이렇게 최고치를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게 결국은 근데 아마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골고루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이 주도해 가는 이 쏠리면서 이거는 뭐 지금의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예, 미국 시장 보더라도 뭐 지금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보면은 쏠림 현상이 조금 심각하게 나타나면은 또 그만큼 또 조정이 있거든요. 네. 예,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제가 뭐 S&P 500을 명목 GDP로 추정하거나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가지고 평가해 보면요. 지금 미국 주가가 한 10% 정도 S&P 500 기준으로 10%, 15%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조금 조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런 주식들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뭐 주가가 박스권이죠. 박스권일 때는 뭐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뭐 2월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금융주, 뭐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또 뭐 5월, 8월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나 일본 주가는 제가 보면은 가대평가됐어요. 네. 특히 엔이 지금 150엔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엔 달러율 결정 요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10년하고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3.8%까지 떨어졌다 4.3%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최근에 미일 국채 수익률 차이가 커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문제죠. 언제 인하한가?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금리 인하보다는 마이너스 금리를 언제 포기할 것인가?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언제 포기할 것인가? 미국하고 정책 방향이 반대죠. 그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국채 수익률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저는 엔 강세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엔하고 니케이 220하고 상관계수가 0.6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일본 주가도 조정 볼 수가 있죠. 대신 제가 평가해 보면 우리 주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중국 주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볼 시점이 아닌가. 역발상을 좀 할 필요가 있긴 하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지금 매수세와 기대감이 뭐 잔뜩 높아진 상황입니다. 좋죠? 네, 주가도 좋고 사실은 뭐 그만큼 반대로 급락해 보세요. 분위기 뭐 떨어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상당히 뭔가 좀 적어도 단기적으로 풍선이 굉장히 바람이
가득 올라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초는 올해 상황을 보면서 약간 2분기 쪽에 좀 일시적 조정을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지금도 이제 3분기 5월, 7월 쪽에 있지 않고 약간 2분기 조정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하신가요, 혹시? 예, 네. 제가 올해 뭐 네. 전망을 하면서 네. 뭐 특히 저 미국 주가가 2월 후반, 뭐 중후반에서 한 4월까지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 네. 예, 그게 우리 주가 조정 요인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러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서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 동인이 뭔가 작년에 그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2.5% 성장했는데요. 네. 뭐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한 1.5%고 저는 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뭐 계절 요인이 작용했습니다만은 1월 뭐 소비의 일부를 나타내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1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주 말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표 같아요. PC요. 예, PC. 예, 거기서 뭐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가 얼마나 됐는가 소비 전체 동향을 나타내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은 아마 소비 중심 경제 성장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네. 시장의 시각도 좀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김혜익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장은 좋은데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요. 계속 주가로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이제 시장에 환호가 모일 때가 어렵고 사실은 극심하게 어려울 때가 기회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유가도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요즘 뭐 슬금슬금 유가도 꽤 올랐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도 약간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월가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다시 인플레 파고가 좀 덮칠 수도 있다. 그죠?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될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예, 일부 IB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공급 측면에서 물가 불안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WTI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교해 보면요, WTI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정도 선행해요. 예. 그래서 유가 오르면은 2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도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미국 물가 상승률 하락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물가가 오히려 떨어질 여력이 좀 크다.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수요가 둔화돼서요. 예, 수요가 네, 둔화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통화 정책 보면은 흔히들 그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럴 정도로 네. 2020년 코로나 때는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많이 공급했는데 뜨거운 물, 찬물 막 호각 트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작년에 보니까 적정 수준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덜 공급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 측 요인을 보면은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뭐 요새 뭐 아마 투자자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 거 소비자 물가를 그냥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네. 따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냥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대 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또 그런 것들이 발표됩니다만은 뭐 제가 전망해 보면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연준이 그걸 더 목표로 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인과관계를 분석했더라도 그게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를 더 많이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뭐 생각보다 계속 좋으니까요. 뭐 아까 뭐 1.5% 작년에 2.5였나 2.4였나 2.5였죠. 올해도 뭐 한 1.5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월가에선 다시 2.5로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예,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김혜익 교수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도 이쯤에서 한몫하고 가야겠네요. 원래 당초 뭐 연준의 스탠스는 올해 금리를 그렇게 빨리부터 내릴 거로 생각 안 했는데 시장은
심지어 1월, 3월 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기대감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슬슬 금리나 시기나 이런 건 시장이 조율해 가고 있는 걸까요? 예, 시장이 뭐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년 말에는 올 3월에 인하할 것이다. 예. 고용지표 발표되고서 5월로 연기됐다가요. 예. 이제 또 이번 6월로. 소비자물가 6월로 예. 연기됐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5월부터 인하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저같이 생각하는데도 IB들도 전부 견해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5월 인하, 그다음에 UBS 5월 인하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UBS 전망 보면 정말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올 4분기 미국 연방기금금리를 3%로 전망하고 있어요. 네, 지금 5.5인데. 5.5인데. 네. 그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은 미국 경제가 1분기 성장률 둔화되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전분기 대비.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네. 뭐 낮아지고요. 뭐 1분기 제가 적정금리 뭐 소위 그 테일러 준칙 하나 방법인데요. 그거로 추정해 보면은 적정금리 수준이 4.4% 나오고요. 뭐 4분기에는 한 3.5% 안팎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빠르면 5월부터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미국 주가는 일부 좀 고평가돼 있고 우리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미국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13%가량 고평가, 코스피는 12%가량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자산이나 섹터전에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한국 시장만 보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다양해졌습니다. 투자처도. 예. 옛날에 사실 미국 투자 뭐 하고 싶어도 했나요? 못 했는데 예. 중국 얘기도 하셨고 전체적인 시장 간 배분이나 자산 간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저는 국가별 비중도 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미국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61%입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중국 비중 한 3% 가까이, 네. 그다음에 유럽 비중이 한 15%거든요. 근데 61% 미국 비중은 좀 높지 않느냐. 네. 네, 그거를 전 세계 시총에 비해서도 좀 높긴 하네요. 예. 예. 조금 조정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만 보면은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 못 오른 거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또 10년을 보면요. 미국 주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네.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도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고 제자리 오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2000년에서 2009년은 우리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난 10년만 보고 우리 주가는 안 된다. 예. 그런데 과거를 10년 사이클을 보면은 10년 사이클 단위로 미국이 많이 올랐다,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다. 예.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좀 굉장히 사실 저평가되고 뭐 못 오른 건 사실인데 우리 주가에 대한 인식도 네,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이 주주 환원율은 92%, 우리는 29%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92%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뭐 4, 50%대로만 올라가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들 뭐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대응이 어려우니까 다 미국 가자. 국내 정치 국장에 답 없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길게 보면 사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또 한 10년 이렇게 가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그 흐름이 이머징으로 오고 그죠? 예. 미국인 선진 시장이 좋다는데 누가 몇십 년 전에 미국도 이머징 시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평을 어떻게 투자의 기간의 지평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참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지금 좋긴 하지만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2분기 조정. 우리는 한 3분기 약간 5월부터 7월. 네, 그렇게 8월 사이 5월부터 8월 예. 사이에.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기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수출 동향을 보는데요. 예. 우리 수출을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품목별로 제일 세계에서 빨리 발표되는 지표니까 뭐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 증가세가 작년에 정말 잘 됐는데 올해 보니까 아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서. 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국, 아세안 쪽으로는 특히 인도 쪽으로는 올해 수출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뭐 작년에 정말 잘 됐던 자동차는 올해 수출 증가세가 감소할 것 같고요. 예. 반도체는 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막 이런 것들이 뭐 5월, 8월에 제가 주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 PBR 관련된 정책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의 자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